누군가를 놓지 못한 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인연이 끝난 줄 알았는데도 자꾸만 떠오르고 마음이 흔들리고 혼자서 그 감정에 갇혀 있는 느낌. 그럴 땐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인연은 놓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붙잡지 말고 탓하지 말고 그 인연이 내게 남긴 의미만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그 사람을 보내야 당신의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정리를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가슴이 저릿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시간들이 왜 그렇게 오래 남는지 쉽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 이유는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생깁니다. 떠난 지 오래됐는데도 문득 생각나는 사람, 스치듯 지나갔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에 남는 사람. 그럴 때 우리는 인연이라는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이란 건 단지 좋았던 관계만을 뜻하진 않지요.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걸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저를 아프게 했는데 왜 저는 여전히 그 인연을 붙잡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너는 무엇을 배웠느냐? 그 사람을 통해 너는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그것이 인연의 값이며 그것이 업을 새롭게 짓는 시작이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하필 저 사람이었을까?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상처를 주었을까? 하지만 그 질문을 조금만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남겼는가?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의 본질입니다. 만남은 우연일 수 있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나의 선택이라는 뜻이죠.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미워했던, 그리워했던, 혹은 떠난 사람.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때로는 후회로, 때로는 감사로, 그리고 때로는 미련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인연은 과거의 업이 맺은 열매이며 현재의 마음이 또 다른 인연의 씨앗을 만든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씨앗을 어떻게 심을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인연과 함께 말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걸까요? 상처받았던 기억이 분명한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계속 떠오릅니다. 미움과 그리움이 함께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작은 찻잔에 물을 따르셨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 찻잔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속에 뜨거운 물처럼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이 식지 않았기에 그 인연 또한 식지 않은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는데 왜 저는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좋았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았는데요.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가리켰습니다. 구름은 스스로 생기지 않는다. 햇살, 바람, 공기, 물기, 수많은 조건이 모여야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그렇다. 스치는 듯 보여도 그 인연은 오랜 시간, 여러 생에 걸친 마음들이 만들어낸 것이니라. 제자는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인연도 과거의 업이란 뜻입니까?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제 탓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탓을 묻지 말고 의미를 물어라. 모든 인연은 이유 없이 오지 않고 모든 이별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가지 않는다. 그 사람이 너에게 남긴 것이 무엇인지, 그 인연이 너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것이 인연의 진실이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제자에게
예전 숲속의 한 여인과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어린 아들을 안고 와 울먹였습니다. 스님, 제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고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와 무슨 업을 지어 이런 인연이 된 걸까요? 왜 이토록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아이와 전생에도 인연이 있었고 지금 이 생에도 그 인연은 계속되고 있느니라. 이 아이는 너를 통해 사랑을 배우고 너는 이 아이를 통해 참는 법,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이 인연이 지금 너에게 괴로움처럼 느껴지겠지만 너희는 서로를 살리는 길 위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남겼는가?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끊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남은 흔적을 보듬는 일이 수행이며 그 흔적을 통해 너는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다. 지금의 마음이 다음 인연의 시작이니라. 좋은 인연은 따뜻한 기억으로 남지만 힘들었던 인연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과거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절마당 구석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던 노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흰 눈썹이 길게 내려앉은 얼굴엔 세월이 그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유난히 맑고 평온했습니다. 그 앞에 앉은 중년 남자는 어딘가 불편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사람을 오래 미워하지 못하면서도 마음은 도무지 편하지가 않습니다. 용서하려 해도 자꾸만 분이 올라옵니다. 잊으려고 해도 다시 생각나고 괜찮다 다짐해도 결국 상처가 도져옵니다. 스님은 책을 덮고 천천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건 참는 것과 평정심을 착각했기 때문이네. 참는 건 억지로 누르는 것이고 평정심은 받아들이고 놓아주는 것이지.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스님은 차를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네에게 모진 말을 했다고 하세. 그 순간 욱하는 감정을 꾹 눌러 참았다면 자네는 분노를 억제한 것이지 없앤 건 아니야. 그건 마치 불씨를 뚜껑으로 덮은 거랑 같지. 바람만 불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지. 그럴 땐 참는 대신 왜 내가 흔들렸는지를 들여다보게. 그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는지, 과거의 상처를 다시 건드린 건지. 그걸 바라보는 게 평정심의 시작일세. 남자는 말없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 떠있는 찻잎을 내려다보며 그제야 자신의 마음이 일렁였던 이유를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다. 그 다음 필요한 건 무집착일세. 사람이든 감정이든 오래 움켜쥐고 있으면 그게 곧 짐이 되지.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너무 붙들고 있으면 고여서 썩게 마련이야. 그 마음을 놓는다는 건 그 인연을 지우는 게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품는다는 뜻이야. 남자는 물었습니다. 그럼 있는 것과 놓는 건 다른 건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있는 건 억지로 기억을 덮는 것이고 놓는 건 그 기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지. 그 인연이 내게 남긴 감정까지 바라보고 그걸 껴안고 보내는 거야. 그게 참된 무집착이네. 그날 밤 남자는 절을 나와 천천히 산길을 걸었습니다. 스님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참지 말고 들여다보라. 억지로 버리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라. 그는 문득 자신이 어떤 인연 앞에서 자꾸만 머뭇거렸는지를 떠올렸습니다. 끊으려 했고 지우려 했고 자신이 피해자라며 분노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인연을 놓지 못하고 스스로를 가둬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인연을 맺고 끊는 일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남긴 감정과 흔적은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보듬을지는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참을성으로 억제하는 게 아니라 평정심으로 관찰하고 무집착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연을 다루는 지혜이자 자신을 고요하게 돌보는 방법입니다.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흔적은 우리의 삶에 또렷이 남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과 함께 걷던 골목, 그 사람을 기다리던 버스 정류장, 함께 앉았던 의자 하나가 훨씬 오래 마음을 자극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인연을 다스리는 일은 단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남긴 풍경을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세 가지 실천을 제안드립니다. 물리적 거리두기.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남편의 머그컵에 물을 채우고 그가 앉던 식탁 자리를 비워두곤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빈자리가 위로가 아닌 고통의 고정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누군가 대신 앉으려 하면 마음이 불편해졌지요. 어느 날 저를 찾은 그녀에게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신 것도 귀한 사랑입니다. 이제 그 사랑이 당신을 지키게 하세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남편의 컵을 찻장 위로 올려두고 그 자리에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화분에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잘 갔지? 나도 잘 살게. 인연을 떠나보낸 자리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정리됩니다. 글쓰기 마음의 매듭 풀어내기. 어떤 인연은 말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어색하게 끝난 친구, 소식 끊긴 가족, 연락하지 못한 채 떠나보낸 사람. 그럴 땐 마음을 직접 꺼내어 적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받지 않을 편지를 써보세요. 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마음에 쌓인 말들을 꺼내어 종이에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땐 미안했어. 사실 많이 그리웠어. 이젠 너 없이도 잘 살아볼게. 이런 문장들이 한 줄씩 적히면 묶여있던 감정들이 천천히 풀어져 갑니다. 한 장의 편지가 우리 마음 안에 맺혀있던 인연의 매듭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 보내기 의식 상징을 통해 보냄을 실천하기. 정리하지 못한 인연은 마치 작은 유령처럼 일상에 따라붙습니다. 머리로는 끝났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사람과의 기억이 마음의 파도처럼 밀려오곤 하죠. 그럴 땐 상징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절에서는 종종 마음 보내기 의식을 권합니다. 작은 종이배를 접거나 씨앗 하나를 심거나 촛불을 하나 켠 다음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봅니다. 당신과의 인연에 감사하며 이제 이 감정을 흘려보냅니다. 이 단순한 의식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통해 내 마음을 정리하고 그 흔적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누구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건 타인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고요한 작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연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감정을 다스리는 진짜 실천입니다. 낡은 자리를 정리하고 마음을 써내려가며 작은 의식을 통해 보내는 그 시간들이 우리를 조금씩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요. 왜 나한테 그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참으려 해도 자꾸 속에서 올라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행동을 했을 때 그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연이란 참 묘해서 그렇게 싫었던 사람조차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남습니다. 아프고 불편한 감정도 결국은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기에 그걸 다스리지 않으면 계속 나를 흔들게 되죠.
절에 자주 오는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초파일이면 가족 대신 친구와 저를 찾았고, 그럴 때마다 늘 스님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스님, 저는 가족과 도무지 말을 못하겠습니다. 부모님도 형제도 다 저를 이용하려만 했어요. 지금은 연락도 끊었고 솔직히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납니다. 그는 몇 년째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저도 알겠어요. 이 짜증이 계속되는 건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제가 계속 그 마음을 붙들고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조용히 감사기도만 하고 가려 합니다.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짜증은 대부분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줬어야 했다. 그때 그 말은 너무 상식 밖이었다. 이만큼 했는데 왜 몰라주는 거지? 하지만 이런 기대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은 분노로, 분노는 짜증으로 바뀝니다. 그 짜증이 쌓이면 결국 업장이 됩니다. 업장은 단순히 나쁜 일이 쌓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짓는 마음의 방향, 마음의 습관이 쌓여 나도 모르게 다시 그런 인연을 부르고 비슷한 고통을 반복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첫 번째 습관은 업을 짓지 않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험담할 때 그 말은 단지 귀에 닿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말한 사람의 업이 되고 그 업이 다시 그 사람의 인연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은 칼보다 무섭다고 하십니다. 칼은 상처만 내지만 말은 관계를 끊고 감정을 부수며 인연을 파괴하는 힘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짜증이 올라올 땐 입을 다무는 것도 수행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기입니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우리는 그 안에서 반드시 뭔가를 배웁니다. 비난하던 사람 덕분에 내 말 습관을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냉정한 사람을 통해 내 따뜻함을 확인하게 되기도 하죠. 그렇기에 그 인연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해준 건 없지만 그로 인해 나는 더 나은 선택을 배웠다. 이건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인연의 에너지를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짜증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어떤 스님은 매일 아침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의 이름을 종이 위에 써놓고 그 옆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당신이 남긴 말은 아팠지만 나는 그 덕분에 침묵을 배웠습니다. 이 문장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는 그 인연에 감사를 남긴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 이상 그 관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중 일부는 짜증으로, 후회로, 상처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품지 않으면 그 인연은 계속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말로 업을 짓지 않고 감사로 관계를 정리하는 습관. 이 단순한 실천이 나를 불편한 인연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작은 마을 한쪽 골목 끝에 오래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사이에 사진이 한 장씩 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이었고, 누군가는 친구였고, 어떤 이는 더 이상 이름조차 떠오르지 않는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그 노인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인연을 고르고, 중년엔 인연을 붙잡았고, 이제 와서는 그 인연을 놓는 법을 배우고 있지요. 노인은 젊은 날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함께 하던 동료였고, 동생처럼 믿고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모든 자금을 들고 사라졌고, 노인은 한순간에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미웠다기보다 그 사람을 믿은 내가 바보 같았어요. 노인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인연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다시는 친구를 만들지 않았고 모든 인간관계를 경계했습니다. 말수는 줄었고 얼굴에는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른 어느 날
우연히 마을에서 그 친구의 부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죽었다네. 서울에서 쓸쓸하게 살다가 홀로 갔다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은 이상하게도 슬픔도 분노도 아닌 허전함만이 마음에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친구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외로웠구나. 그 말 한마디에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쓰지 않던 주소록을 열어 연락 끊긴 지인을 한 명씩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미안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는 말합니다. 인연이라는 건 결국 내 안에서 다뤄야 할 마음이더군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 인연을 어떻게 품을지는 결국 나의 몫이죠. 이제 그는 매일 아침 작은 마루에 앉아 차 한 잔을 따르며 하나의 인연을 떠올리고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그때 고마웠습니다. 그때 서운했습니다. 이제는 다 괜찮습니다. 마치 마음속 앨범을 한 장씩 넘기듯 그는 인연을 정리해 나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아픈 인연이 가장 나를 자라게 했어요. 지금 이 평온함은 그 아픔을 견뎌낸 시간 덕분이죠. 우리의 삶엔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인연을 탓하기보다 그 인연을 품는 법을 배운 사람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놓는다는 건 있는 게 아니라 그 인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후에 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짜증도 미움도 후회도 없이 그저 한때의 내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하루는 스님 한 분이 법회 후 대중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찻잔에 차를 더 따르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머뭇거리자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존의 차를 비워야 하지요. 인연도 같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내려놓지 않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여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말에 한 노파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스님, 빈 잔이 되면 외롭지 않습니까? 차가 없으면 목이 마르듯 사람 없이 마음이 헛헛합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여백은 외로움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비워진 찻잔은 이제 더 따뜻한 차를 맞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인연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 미처 끝내지 못한 말들, 아직도 내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는 이름 하나. 하지만 그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험, 새로운 감정은 우리 삶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노승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빈 마음은 고요함이 아니라 초대장이네. 그 여백을 보고 누군가는 머무를 것이고 그 자리에 기쁨이 찾아오기도 하지. 서울 외곽 작은 동네에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 한 달에 한 번 전화 오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식탁에 2명분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이름 없는 누군가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처음엔 너무 허전해서 빈 의자라도 마주 앉아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그 빈자리에 마을 이웃이 앉았고 그 빈자리에 혼자 걷던 아이가 잠시 머물렀고 어느 날은 낯선 방문객과 국 한 그릇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빈자리가 생기니 관계가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엔 내가 너무 꽉 차 있어서 아무도 들어올 틈이 없었나 봐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을 놓으면 그 자리엔 처음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공허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한 공간입니다. 지나간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은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 돌아갑니다. 감정이 정리된 마음엔, 이해가 깃든 마음엔 조용한 따뜻함이 흐릅니다. 그 따뜻함은 누군가의 삶에 잔잔한 빛이 되고 그 빛은 다시 인연을 맺게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억을 쌓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비움을 배우는 것이 삶의 후반이라고. 마음을 비워야 참된 사람이 찾아오고 비워야 내가 나를 만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정리되지 않은 인연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을 억지로 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이름을 놓아줄 자리를 마음속에 하나쯤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자리가 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 인연을 품을 준비가 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어려운 일, 그건 바로 인연을 놓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잊지 않으면서 조용히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일. 그건 시간이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심 하나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어느 날 그 사람이 더 이상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걸 느꼈을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이제 정말 보내줬구나. 부처님은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만남은 과거의 씨앗이 만든 열매이며 또한 다음 생을 위한 씨앗이기도 하다. 이 말은 단순한 운명론이 아닙니다. 어떤 인연을 만나든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짓느냐가 미래의 나를 바꾼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잃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을 함께하고 누군가는 스쳐 지나가며 한 구절의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죠. 그 모든 인연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놓아주었느냐의 기록입니다. 어느 노스님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생에서 남긴 가장 큰 수행은 많은 인연을 사랑했고 그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연을 내려놓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사람이 내 삶을 지나간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한 번 더 잘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아직도 품고 있는 이름이 있나요? 말하지 못한 한마디, 전하지 못한 눈빛, 아직 내려놓지 못한 장면이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보내줄 시간입니다. 그 인연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고 그 인연이 남긴 감정이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인연을 놓는 지금의 순간이 내 삶의 여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다시 돌아오고 어떤 인연은 완전히 떠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인연은 나를 나답게 만들어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붙잡는 대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로 그 인연을 조용히 배웅해 주세요. 그 사람이 나를 떠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한 순간 비로소 인연은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놓지 못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인연을 조용히 보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이 작은 힘이 되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과의 마지막 대화, 말하지 못한 미안함, 끝내 전하지 못한 진심.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인연이 있죠. 그러나 그 인연을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잊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이해하고 놓아줄 시간입니다. 그 사람도 나 자신도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감동적인 글귀가 있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